안녕하세요. 국어과 강사 전혜진입니다. 3월 들어서 홍보를 많이 다니고 있는데 국어과 다른 선생님이 심하게 좀 무섭게 생기신 관계로 홍보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긴장을 좀 많이 하는 반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섭게 생긴 선생님 말고도 아름답게 생기신 선생님이 있다고 좀 알려주시면 저희 어디 여기 있죠? 어디 여기 있죠? 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받은 문제는 고3 고전시가 문제입니다. 여기는 3등급으로 맞춰놓고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물론 지문 해석하고 보기에 적용하는 예입니다. 자, 이 작품은 정철이 지은 성산별곡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정철이 25살 때 지었다고 하는 작품인데 보통 25살이면 저희는 한참 취업 걱정 뭐 이런 거에 빠져 있을 텐데 이 사람은 산에 들어가서 그곳에 대한 이제 경치를 읊은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를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자, 산 중에 있다는 거, 그 다음 여기 A, B, C, D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 부분만 좀 해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A 부분에 보니까 양지편에 외씨를 뿌려두고 뭐 매거니 도두거니 빗김에 가꿔내니 외씨는 뭔지 모르겠지만 씨앗인 것 같죠? 그것을 뿌려다 두고 뭔지 모르겠지만 뭐 김매다 이런 말은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매다 또 가꿔내다 라는 걸 통해서 이거를 키우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이해하면 되겠고 청문고사를 이제도 있다 하겠다. 자, 요런 거 아이들 모릅니다. 그럼 아는 단어만 이제 보고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A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 A는 외씨를 뿌려두고 있고요. 이거를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요 정도만 해석을 하고요. 자, 두 번째 B로 갑니까? B. 망해를 단단히 신고 죽장을 흩어 짚으니 자, 망해라는 소재가 들어가고요. 김호범 선생님, 망해가 뭘까요? 집신 정도 해석을 하면 됩니다. 여기 지금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신발을 신고 갈 수 없겠죠. 죽장 뭐죠? 대나무 지팡입니다. 그러니까 망해, 죽장, 그럼 이 사람의 차림새가 어떻다는 거죠? 굉장히 간소한 차림이라는 거죠. 간소한 차림이고요. 그 다음 도합힌 길이 방초주에 이었어라. 이었어라는 건 이어져 있구나 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화라는 단어입니다. 도화. 김호범쌤, 네, 복숭아꽃입니다. 네? 네, 복숭아꽃. 복숭아꽃 하면 왜 천도복숭아 들어보셨죠? 천도복숭아 하면 신선히 먹는 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천도복숭아가 무릉도원이라는 곳에서 난대요. 무릉도원을 다들 아시죠? 뭐 유토피아, 천국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잘 닦은 거울 속 절로 그린 석병풍, 그림자를 벗으자마 서하러 감게 가니 도원은 어둠에요. 무릉이 여기로다. 요거를 묶으면 무릉도원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C로 갈게요. C. 희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희왕, 베개 위에 풋잠이 얼핏 깨니 공중에 젖은 난간 물 위에 떠 있구나. 여기서 뭐? 잠이 들었대요. 잠을 잤다가 깨니까 공중에 젖은 난간 물 위에 둥둥 떠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잠이 깨서 물 위에 떠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자, D로 갈게요. D. 하룻밤 빗기운 홍백년이라고 했는데 석거핀이 백년 들어보셨죠? 백년 꽃이에요. 꽃이 석거핀이 바람기 없어서 만산이 향기로다. 홍백년이 폈더니 굉장히 향기가 좋구나. 염계를 마주 보아 태극을 묻는 듯. 보통 이렇게 별 표시 나온 거 있으면 밑에 단어 뜻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어 뜻이 나와 있는 건 잘 봐야 되는 게 왜냐하면 좀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태극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주만물이 생긴 근원이라고 보는 본체. 뭔지 모르겠지만 근원이래요. 우주만물의 근원이래요. 그러면 염계를 마주보아 태극을 묻는 듯하다라고 하면 누가 묻는 거죠? 김호범 선생님. 화자가 묻는 듯하다.
홍매성리 완선이 향교로다 연결보자와 태국을 묻는 듯하구나. 아, 우주만물이 생긴 근원을 내가 묻는 듯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원을 묻는 듯하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다음 2. 청강에 떠있는 오리 백사에 옮겨 앉아서 뭐 강물이겠죠? 오리가 있대요. 행복한 오리 현상입니다. 자, 백사. 이게 뭐 모래사장 정도 해석하면 되고요. 백구를 벗을 삼고 잠 깰 줄 모르나니. 자, 백구가 뭐죠? 김호분 소리? 네, 백구 하면 보통 강아지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백구라는 것은 안 보이니까 위로 갈게요. 백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소재인데 이것의 해석은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흰 갈매기이고요. 이게 나오면 무조건 무심과 연관이 됩니다. 무심이라는 거 보면 한자로 없을 무자의 마음심인데 마음이 없다가 아니라 이것은 보통 물욕이 없는, 즉 욕심이 없는으로 이제 해석이 많이 돼요. 문학에서는. 그래서 무심코 한가함이 주인과 어떤가. 무심코 한가한 게 누구죠? 누가 무심코 한가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백구죠, 백구. 그럼 백구가 무심하고 한가한 거예요. 그러면 주인과 어떠한가? 라고 했을 때 주인의 마음도 어떻다? 무심코 한가하다라는 거죠. 그럼 백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화자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지문은 다 거의 해석이 됐고요.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보기가 등장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기를 통해서 해석을 제대로 했느냐 안 됐느냐 이것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기와 자료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사 속에 고전시가에서는 고서 속에 등장하는 인물, 소재 지금 여기 칠판에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인물이나 소재를 활용한 표현이 자주 등장한대요. 그런데 이것들은 고사하고 시적 상황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연상 과정을 작용을 한대요. 그러니까 자료에 이렇게 쭉 나온 거하고 지문의 유사성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을 판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해석을 해보면 자료에 뭐가 많죠? 뭐가 많은데 자, 1. 외씨를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는 다른 거 다 버리고요. 얘가 어떻게 했냐면 벼슬을 버렸대요. 아, 얘는 뭐 했구나. 벼슬을 버렸구나. 그리고 뭐 했죠? 농사를 지었대죠. 그리고 외씨는 오이씨라고 합니다. 뭐 요것만 포인트를 잡고요. 그 다음 도화는 아까 중요하게 설명을 했지만 보통 국어를 수강하는 학생들은 도화에 대해서 거의 다 압니다. 도화는 뭐? 무릉, 도원을 상징한다. 그다음 3. 희왕백에. 희왕백에는 뭘 의미한다고 하느냐? 태평성대를 이룬 중국 전설에 나온 복시의 다른 이름으로 태평한 세상을 상징한다. 아, 얘는 뭐? 태평한 세상이구나. 자, 그 다음 홍백년. 얘는 뭐로 포인트를 잡으면 될까요? 얘는 뭐? 군자와 연결 지으면 되는구나. 그 다음 백구 아까 제가 설명했죠. 여기서는 뭐? 이 사람이 무심을 알아보는 갈매기인데 어부가 갈매기를 잡으려는 마음을 갖고 어부는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어부는 뭘 추구한 거죠? 갈매기를 잡으려고 했으니까 뭐가 있는 거죠? 무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부는 무력이 있는 사람이고요. 얘는 이 어부를 피해서 도망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멀리 도망가 버렸다는 고사에서 나왔다. 자, 이렇게 포인트를 잡았고요. 자료. 자,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에서 외씨를 활용한 것은 외씨를 뿌리며 사는 산홍의 소박한 삶에서 소평의 삶이 연상되었기 때문이겠군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에서 외씨를 활용한 것이라고 했는데 외씨에서 여기서는 벼슬을 하지 않고 농사를 지었다. 그러면 욕심이 없구나. 연결이 되는지 볼까요?
외씨를 키우면 산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맞는 설명이 되겠죠. 1번 같은 경우에. 자, 2번 도화를 활용한 것은 시냇길에서 본 도화의 모습에서 복숭아꽃이 만발한 무릉도원이 연상되었기 때문이겠군. 뭐 적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죠? 요거하고 요거는 연결이 제대로 됐습니다. 그 다음 3번 희왕베개. 얘는 태평한 세상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3번에서 보니까 희왕베개를 활용한 것은 풋잠을 자다 깨면 느낀 평안하면서 희왕의 태평한 시대가 연상되었기 때문이겠군. 우리가 본문에서 3 뭐 했느냐? 여기서는 희왕베개를 했는데 뭐 희왕베개 얘기를 나오면서 잠을 자다 깨었다. 그 다음 물 위에 있는 것 같았다. 이런 부분만 나오죠. 그러면 요것과 연관이 됐을 때 전혀 틀린 설명이 없습니다. 그 다음 4번 홍백년을 활용한 것은 만산의 연꽃의 향기를 맡으면서 염계가 말한 군자의 덕이 연상되었기 때문이겠군. 보통 홍백년은 군자의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했고 저희가 지문에서 파악한 것은 향기가 나왔다. 홍백년 뭔가 근원을 추구했다라는 것은 연결이 되었을 때 전혀 이상한 점이 없겠죠. 너무 화살표가 기니까 여기는 맞는 설명으로 하고요. 백구와 어부, 어부는 무력이 있는 존재, 백구는 그것을 피한 존재였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무심코 한가한 주인의 모습과 갈매기를 잡으려던 어부의 모습이 같은 것으로 연상되었기 때문이겠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자의 모습은 아까 파악했듯이 어떻습니까? 무력이 없었죠. 그럼 얘는 무심한 존재이고 얘는 무심하지 않은 존재이죠. 근데 5번에서는 이 둘이 같은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이게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1등급 같은 경우에는 지문으로 보면 지문 잠깐만 올려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A형, B형이 통합이 되면서 이 문과나 이과나 고전을 해석하는 게 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자 성어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다 해석할 수 없으니까 아는 단어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데 1등급 같은 경우에는 뭐 고전식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 시의 시상 전개 방식을 묻는다든가 이런 걸 했을 때 하나씩 좀 포인트를 주면 되겠죠. 여기 보면 누나를 해친 경이 철철리 절로 나니 철철이라는 건 계절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꽃씨를 뿌렸다는 걸 통해서 여기가 봄, 그 다음 녹음이라고 하면 김호분 선생님 뭐죠? 녹음? 나뭇잎이 무성. 네, 나뭇잎이 무성한 건 언제겠어요? 여름이겠죠. 그래서 여긴 여름, 그 다음 삼추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 방식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본문에 나온 해석하는 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한두 개를 더 포인트로 준다면 더 그 등급이 높은 학생들의 만족감을 더 높이지 않을까 합니다. 자,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